무의자연이죠, 그죠? 근데 모든 것이 자연 상태로 살던 시절이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자연이 앞에 뭐가 붙냐면 부자연. 알겠죠? 부자연하게 만드는 게 인간이야. 알겠죠? 인간은 자연과 멀어지는 걸 만드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의 항원과 비슷해. 잘 나가는 인체를 어떻게 하면 병이 걸리게 하려고 항원이 돌아다녀 안 다녀. 맞죠? 이 자연계는 그대로 잘 있는데 괜히 와서 나무 베고 뭘 한다고 댐을 두들 부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은 부자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계에서 인간이 많으면은 해명으로 딱 보면 어머 이 폐결핵 삼기네. 잘 있는 폐가 잘 있는데 폐결핵균이 들어가서 폐를 갉아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산업화가 돼가는 게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지구로 볼 때는. 지구로 허파를 볼 때 폐결핵 맞아. 야금야금 인간이라는 동물만 나타나면 자연이 다 멸종되고 동물이 다 도망가고 야채를 못 익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자연을 이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 같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부자연으로 가고 있다. 이거 위험하다. 우리가 앞으로 이 자연을 지키자 뭐 이러죠. 이와 같이 인간은 움직이는 게 무의자연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부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빙하기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가지 못해. 알겠죠? 빙하기에 와서 엄청난 기간 동안 얼음으로 뒤덮여. 알겠죠? 자연을 수리해야 돼. 그 시간을 타임을 만들어 놨어. 그것도 수정할 수 없는 결정상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알고 있고 그 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0만 명에 들어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행운이야. 그 사람은 그걸 해놓고 나서 이야, 이제 나는 살았다. 영혼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맞아요. 인간이 뭐야? 인간이 인간이 영혼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말이야. 알았죠? 이 영혼에 대한 대책을 그 사람을 세우고 간 거야. 맞아. 영혼이 본향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티켓팅해서 가왔어. 하는 거 안 와도 돼. 맞아. 그래 안 그래? 레벨만 안 올라갈 뿐이지. 에? 오면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거 가서 더 좋은 생활을 하지만 어쨌든 영혼에 대한 대책을 오늘 2,400만 내고 탁 자기 가족 전체 영혼에 대한 대책을 끝냈어. 좋아. 근데 지구 어디를 가고 어느 종교를 가도 영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어. 내 말 맞아? 저 어머니 아버지 오늘 여기 와서 당장 백공 보낼 수가 있나? 그런데 하늘 오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영혼 대기소에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머 내가 몇 푼만 내면은 그냥 내 술 한잔 먹는 값 내면은 천국에 보낼 수 있는데 쟤들 모르고 있어. 맞아. 그러면 그 오는 사람은 결정된 자들이야. 알았죠? 나쁜 사람의 부모는 갈 수가 없어. 그 결정된 자의 부모만 가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돈만 내면 가는 거 같죠? 그 와서 돈 내는 그 자가 이미 거기 결정된 자야.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대책을 안 하고 여러분은 무슨 대책하셨냐? 가장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거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 사망이야. 어떤 자도 얼마 안 가면 죽는다는 게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이 대책을 하늘로 오면 세울 수가 있어.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상상도 못할 보물을 여러분한테 제시했는데
글쎄 사기꾼 놈의 새끼 저거 뭐 도둑놈. 아이고 내가 그런 거 들으면 내가 그런 거 들으려고 지상에 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말로는 글자가 틀릴 수 있어. 그거 일일이 시비 거는 사람들 그거 안 하도록 해. 그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러 와 있어. 응? 그럼 여러분 믿죠? 증거 있죠? 확실한 증거 있어. 내가 여러분에게 숨겨진 만나를 주잖아. 그거는 나를 따르는 자들만 먹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개발했다고 해도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하늘공 안 오면 전부 동물로 가는 거죠. 그렇지. 네.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뭘 만들었다. 그건 땅의 일이야. 형이 화학적인 거라고 그랬잖아. 형이 화학적은 백공하고 관계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영혼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다. 그러면 짐승으로 돌아가. 그렇다니까. 근데 아무리 몸이 못생기고 쩔뚝발이고 몸이 못생기고 뭐 이래도 영혼에 대한 대책만 씌워버리면 얼마 안 있으면 몸이 어떻게 바뀌어? 아니 세계에서 최고 잘생긴 인물로 백공에 태어나는 거야. 맞죠? 무조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야. 맞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이 관계가 없다는 거야. 바로 운명을 할 때 내가 보여. 내가 옆에 와서 서 있어. 천사들이 안내해. 불안하지도 않아. 내가 희한한 옷을 입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 그게 보여. 운명할 때. 그거 본 사람 많아요. 그래 그냥 마음 편안하게 백공 올라가. 가면 딴 세상이야. 자기가 돈 내놨고 천국에 보낸 부모 조상들이 다 마중 나와서 쳐다보고 있어. 반겨줘. 그래 안 그래? 어머나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네요. 어머니 여기서 만나는 거야. 즐거워 안 즐거워요? 여기서 엄마 다리 아픈 사람 질질 끌고 여행 다니러 오다 그거 가면 엄마가 날라다녀. 그래 안 그래? 얼마나 거기가 나오니 여러분 상상해봐.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럼 어머니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여행 아이고 다리야 난 못 가겠다 이러지 않아요. 아주 엄마가 자기처럼 절세 미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엄마하고 응? 그죠? 또 엄마가 남자가 돼 있다. 그럴 때는 또 여자로 바꿔버려도 돼. 엄마 여자로 좀 바뀌어버려. 그러면 엄마가 알았다. 그러면 여자로 바뀌어. 그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하고는 완전 딴 세상이야. 알겠죠? 그런 거 있다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하늘궁에 왔다는 거는 결정된 거지 예정된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종교는 예정론은 있는데 결정론은 없어. 알겠죠? 예정론은 있어요. 그건 인간들의 거야. 결정은 백공천국 거야. 알았죠? 네, 다음은 아마 오늘 내보낼 영상들이 많아서 이게 마지막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권혜숙 천사님, 어떤 물건 담는 용기에 광채를 넣고 광채를 넣지 않는 내용물을 담으면 그 내용물이 광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기가 광채가 되어 있으면 안에 내용물이 광채가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금값이 올라가지. 그건 저기서 일본에서 그 핵물질을 오염수를 버리기 전 소금을 먹겠다는 거야. 소금은 천년을 놔둬도 괜찮으니까. 오래 놔둘수록 소금은 간수가 빠지니까 좋은 소금이 돼. 그러니까 소금을 대량으로 사놓는 거야. 쟤들 그 오염수 버리기 전에 소금을 사자고 난리가 난 거지. 내년에 김장 담을 소금 뭐 할 소금 막 다 사놓는 거야. 막 공간만 있으면 갖다 쳐잖아.
소금은 오래될수록 좋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소금값이 노다지 올라가네. 그죠? 이럴 때는 우리는 소금 가만히에다가 허경영만 써놓으면 돼. 뭐 후쿠시마에서 뭐 방사선을 버리든 말든 불로 소금이 돼버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방사능 걱정할 일이 있나? 물도 갖다 버리든 뭐 우리는 그냥 물 먹을 때 그거다 스티커 붙여버리면 돼. 수도꼭지야. 어? 잘 들으세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좋다고 부부가 이사를 가서 아주 진짜 꿈에 부풀어서 갔는데 지금 6개월째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와. 지금 텔레비 나왔어. 여러분 봤죠? 원인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당국에서도 어디서 이게 나오는지를 조사하는데 알 수가 없대. 그런데 옷을 빨면은 붉은색이 돼. 이게 뭐요 도대체? 그리고 그릇에다 말하면 붉은 뭐 이 찌꺼기들이 붉은 게 이래 보이니 이게 가정주부가 이거 가지고 밥을 해 먹게 되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알아요? 이런 생지옥에 있는 주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수도구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 맑은 물이 내려갔는데 왜 거기서 빨간 물이 나오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땅을 다 파헤쳐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말이야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물을 받아가지고 대하다 받아놓고 거기서 가라앉힌 다음에 먹으는데 그 끓임치가지고 이게 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니야 지금 도시인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허경영 스티커가 필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냥 물이 확 달라져 버려. 그거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이름이 즉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동네 전체가 광채가 되라고 하면 큰 동네에 광채가 다 들어가는지요. 광채를 넣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경신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내 혼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물질을 잡아야 돼. 잡으면 그 물질 하나에 들어가는 거야. 집을 잡으면 아파트에서 그 동 호수만 딱 들어가는 거야. 나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라 이러면 그거 다 돼버려. 나는 안 잡아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계가 지어지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의 광채에 들어가라는 건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한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집단 하나하나. 알겠죠? 그래서 집단은 안 돼. 개인. 알겠죠? 여기 5,000명 광채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한 사람을 딱 잡고 광채에 들어가. 맞죠? 신인은 안 그래요? 인류 전체에 줬다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광채를 다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지구인 전체를 넣을 수 있고 뺄 수가 있어.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신인한테 안티하는 자. 자기들이 무슨 통뼈 깔았나? 그래 안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 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이 그들의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혈액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 안 거는 게 아마 좋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무슨 막가판가 봐. 알았죠?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힌트를 주는 거야. 나는 만지지 않아도 천리만리에 있는 사람을 바꾸고, 내가 전번에 여러분 저 산에 올랐을 때 달을 이렇게 하니까 달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죠? 여러분 다 사진 찍어봤잖아. 그런 달을 저런 위성도 내가 이래버리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 돼. 이거 무슨 질문인가? 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익명인데요. 요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만약 한국이 자주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또 일본이 핵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두 나라가 동시에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핵을 안 가져도 우리 안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맞죠? 내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죠? 신성일 씨 나와봐. 아무나 뭐 얻어 만들 수가 있어. 천사님. 천사님. 이제 천사한테도 물어보고 이 물질에도 물어볼 거예요. 네. 한반도의 100년 안에 한반도의 100년 안에 핵전쟁이 일어납니까? 핵전쟁이 발생합니까? 자 봐요. 카메라 보이나? 안 생기지? 네. 그럼 우리는 핵이 필요 있나? 천사님. 천사님. 북한이 핵을 북한이 핵을 언젠가 사용합니까? 100년 안에? 100년 안에 사용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저거는 자기들의 주체 의식을 위해서 대외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과시용으로. 그럼 그 과시용은 뭐냐? 국민 단결용으로. 국민을 단결시켜야 그게 체제 유지를 할 거 아니야. 체제 유지용이야.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 저 미국이 저렇게 힘센 나라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가 위험하다. 이래야 국민들이 밥을 쫄쫄 굶더라도 참고 견디며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건 체제용이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란 말이야. 저 전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저런 무기가 아니야. 탱크 정도, 포 정도. 맞아요. 응? 그게 전쟁하는 무기고 저거는 전략적인 무기야. 알았죠? 전략 무기니까 저거는 전쟁 무기가 아니야. 알았죠? 말하자면 정치적인 무기야. 저걸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핵무기는. 알죠? 위험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핵무기는 정치 무기라. 실용 무기가 아니야. 쓸 수가 없어. 미국도 못 쓰고 뭐 러시아도 못 쓰고 어느 백장을 가진 사람도 핵무기를 못 써. 왜? 수십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불구자가 되는 걸 그 죄를 자기가 어떻게 받겠다고 대통령이 핵무기를 쏘겠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 우리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알았죠? 맞아. 맞습니다. 응? 이 안 보이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 꼭 손이 가야 되겠어, 이거? 불안하지? 아니요, 저는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다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가면 불안해. 요렇게 하면 불안하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야. 두 바퀴 돌렸지? 반대로 두 바퀴 돌려줘야 돼. 됐다. 아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천사님 한반도에 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핵을 준비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천사한테 물어보자고. 떨어집니다. 준비하면 안 된대. 알겠죠? 네. 나왔지? 네. 그런데 천사님 천사님. 하지 말고 옷을 잡아. 네. 북한이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합니까? 핵무기를 사용합니까? 100년 100년 안에 사용합니까? 떨어집니다. 이 옷도 알고 있지? 이 옷도 행복과 불행은 못 주지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옷이 다 알려주죠. 아니래? 네. 자, 요거 잡아봐. 네. 물어봐. 100년 안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 100년 안에 전쟁이 납니까? 핵전쟁이 발생합니까? 아니. 떨어집니다. 필요 없는 무기를 왜 만들어? 알았죠? 네. 특히 남북한이 대치할 때 핵무기는 한쪽에만 있으면 그걸 끝난 거야. 저쪽에 핵을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면 큰일 나.
이건 진짜 위험해. 전 세계인이 용납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니 서로 전쟁을 접고 가고 있는데 그 핵무기를 양쪽에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계인이 불안해서 못 살아. 휴전선 하고 있는데 따당땅땅 하다가 저것들이 핵을 쓰는 날이면 세계 전쟁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핵무기를 직접 만들 수가 없어. 만들면은 전 세계에서 불벼락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인이 다리 펴고 잠을 못 자. 저 사람들이 저 우당탕 하다가 핵무기라도 날려봐. 근처에 북경이 있어. 북경이 위험해. 그래 안 그래? 서로 안 해. 동경이 근처에 있어. 가만히 있나 일본이? 알겠지? 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회원들은 나를 겁을 내는데 아니 안티들은 나를 겁을 안 내노. 손이 건질건질하네.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체험 사례 앞서서 자, 우리가 제일 확실한 거는 사망이죠? 사망이 있을 때는 영혼을 대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 안 한 자는 진짜 어리석은 자야. 여기 불과 20, 30년 남은 걸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 금방 시간이 가버려. 알겠죠? 준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아. 시간이 금방 가버리면은 사망을 위한,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됐나? 안 된 거야. 죽음을 위한 준비가 영혼에 대한 준비 맞죠?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딱 있어. 알겠죠? 그러나 하늘궁에 안 오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저 영혼에 대한 준비한 사람들이 있지.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가나? 썩은 거지. 바로 하늘궁에 와서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면은, 아까 이 온 사람이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몇천만 원 가져서 죽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준비했지? 참 머리 잘 썼어. 맞아. 이제 어디 가도 불안하지가 않고 비행기 타도 나는 사고 나면 백붕이고. 맞아. 뭐 그냥 미국 마누라 안 봐도 되고 뭐 그냥 비행기 타도 마음이 태평해져. 근데 죽음에 대한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머나 이 비행기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죠? 공포가 우선 싹 없어져 버려. 재밌죠? 아이고, 말씀하세요. 윤승원님께서 또 체험 수필을 또 썼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흥미로운 불로유 전단. 불가사의 영성시대 불로유를 아시나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 있는 얘기거리를 만나면 반갑다. 일기는 하루를 기록하는 일이고 생활수필은 기록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다. 단순히 기록으로 그칠 것인지 수필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글감을 보면 대번의 판단이 선다. 누가 쓰라고 하면 이런 글은 쓰지 못한다. 글이란 자발적으로 쓰고 싶을 때 써야 한다. 문예지나 언론사 원고 청탁이 아니고 누가 이런 글 좀 써보라고 하면 선뜻 내키지 않는 게 글을 쓰는 이의 자존심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누가 시키면 하기 싫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즐겁다. 즐거울 뿐만 아니라 보람도 있다. 과거 내가 어느 방송 수필에서 이런 장면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직장 동료들과 지리산 첫 등산을 다녀와서 쓴 글인데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런 투정 어린 감정을 드러냈다. 윤승원 수필가의 방송 수필 지리산 등산 이야기 녹음 테이프. 어느덧 토끼봄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이르러 사람들은 우람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운해의 장관에 경탄하면서 야호를 연발했지만 나는 지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집안의 어른이 여기 한번 다녀오라고 시킨 일이라면 누가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모두가 스스로 좋아서 찾아온 산이 좋아 산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 새삼 30대 젊은 시절에 쓴 수필의 한 대목을 소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문득 요 대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집안 어른이 여기 한번 다녀오라고 시킨 일이라면 누가 이 높은 산꼭대기에 오르겠느냐. 만약에 아내가 어디를 다녀와서 내게 전단 한 장을 내밀면서 일기가 됐든지 생활 수필이 됐든지 그 느낌을 글로 써보라고 한다면 내가 쓸 사람인가. 아침밥을 먹는데 아내가 식탁에 웬 전단 한 장을 슬그머니 올려놓았다. 대충 살펴보니 낯익은 홍보 문구다. 그런데 놀랍게도 뜻하지 않은 이름이 전단에 박혀있지 않은가. 오니숙님 백혈병 치유 사례. 아내가 아침 식탁에 올려놓은 전단과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불로 유상표 등록증. 다른 문구는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 아내 이름만큼은 유독 눈에 확 띄었다. 누구나 길거리에 나가면 이런저런 홍보 전단을 귀찮을 만큼 받는다. 나와 상관없는 전단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마는 것이 전단의 운명이여 팽로다. 이런 전단에 내 아내의 이름이 실려있다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기장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일기장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체험 수필 글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학인이 쓰는 글의 가치란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유익한 점이 있어야 한다. 일기장에만 기록하면 나의 사적인 얘기로 끝나지만 공개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면 공익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 아니, 불가사의한 어떤 영성 에너지 자금으로 힘들었던 병고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그 어떤 소원 성취보다 값진 일이다. 그렇다면 내 가족만 알고 비밀스럽게 덮어둘 일인가.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용기를 풀어넣어 줄 것인가. 공익적 가치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공덕을 쌓는 일이다. 아침 식탁에서 나는 뜻밖의 귀한 글감 하나 얻었구나 여기면서 전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이 전단 내용 중 병 고친 사례를 놓칠 수 없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 두 분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분은 등단 문인으로서 60대 여성인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했다. 병원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 또 한 분은 과거 직장 동료인데 요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걷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 자세한 병명은 밝히지 않으니 알 수 없으나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전단에 실린 나의 아내 병 고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거부감 갖지 않고 자신에게도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전단을 제작한 김순자 대천사가 전하는 말이 떠올랐다. 지난 3월 나의 하늘궁 탐방기에서도 언급한 대목이다. 지인이나 일가 친척 등 많은 분에게 하늘궁 체험을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것은 좋지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신비의 영성 체험을 하고 못하고는 다 자기 복이니까요. 맞는 말이다. 한 가정에서도 자녀가 성장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예가 허다하다. 하물며 남들에게 자기 체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 듣기 싫어하는 법이다. 진정한 자기 복이란 어느 때 찾아오는가.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영역을 자발심으로 신뢰해야 자기 것이 된다. 그 이면에는 병고에 시달려 봐야 한다. 힘든 일을 겪고 봐야 한다. 신이 만든 미완성 작품인 인간의 품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절실한 상황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내가 가져온 전단도 마찬가지다. 지인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나눠주기는 하되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불신시대에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의심부터 한다. 허언된 얘기라면서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현상은 자기 신념이 강한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인일수록 강하다. 더구나 홍보용 전단이라면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진다. 자, 그렇다면 내 아내가 가져온 이 전단을 나는 폰커로 찍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보자. 남들이 읽거나 말거나 행운을 잡거나 말거나 독자의 이른바 자기 복에 맡기기로 하자. 만약 집안 어른이 지리산 토끼봉에 한번 다녀오라고 시킨 일이라면 누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숨차게 오르겠는가. 모두가 스스로 좋아서 찾아가는 산. 산이 좋아 산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 신비의 명약 불로유 역시 자발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내 아내가 가져온 흥미로운 전단은 어떤 산 꼭대기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익한 산행 정보와 같다. 혼자만 볼 일이 아니어서 지인들에게도 소개한다. 2023년 6월 12일 아내가 가져온 불로유 전단을 살펴보면서 윤승원 소감기. 불로유에 자기 아내가 나온 걸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죠. 전단지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아주 양심적이야. 그죠? 아내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걸 이제 허용하는 거지. 그걸 또 블로그에 또 올리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죠? 이런 사람은 백궁에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야. 알겠죠? 예정된 사람들은 중간에 나고자가 있어요. 알겠죠? 분명히 저 사람이 이번 8강에 나가기로 예정됐는데 갑자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만 결정된 사람은 끝난 거예요. 맞죠? 이분은 아주 그 복이 있는 사람. 저 여자는 누구? 체험 사례입니다. 이제. 체험 사례. 일주일 전에 제가 단장님한테 도쿠멘트를 올리겠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40년 된 불면증이 없어지고 네. 일찍 자고 새벽 5시 반 이렇게 되면 눈을 떠요. 40년 만에 제가 이런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컨디션이 에너지가 넘쳐요 지금. 와.